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일단 매번 시작할 때 이야기하지만 교재 구입과 관련되는 것은 핸드폰 문자로 주십시오. 어쨌든 계속해서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무효와 관련된 부분을 끝냈죠. 근데 일단 전환의 유형 간단하게 일어났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개되고 나면은 도에 있는 내용이 답니다. 내가 누누이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죠. 도에 있는 것조차 안 돼 있으면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도 못 하면서 뭘 도에 몇 페이지 안 된다고 그거는 다 아냐고. 자, 법률행위 취소 보십니다. 192페이지.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법률행위에 하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행위시로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케 하는 특정인 지속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지속권 행사 줄여가지고 취소라는 거죠. 여기에는 140조 내지 146조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며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권자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속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동,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처분권에 속한다. 법적 성질,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즉 취소할 그 사람한테 취소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단독행위로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취소 사유 앞에서 본 거 확인하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는 선악을 불문하고 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취소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취소, 착오 취소, 사기 취소, 강박 취소, 이거는 선의자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취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취소와 다른 것들, 재판상 또는 공법상의 취소, 피승연 후견 취소, 부재재산관리 명령 취소, 실종 선고 취소,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그 다음에 완전한 법률행위 취소, 이거는 미성년과 관련돼서 한 허락된 영업행위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선의자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법문에 취소라고 쓰고 있지만 실질은 철회의 의미일 것이다. 사회행위 취소도 원칙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부부계약 취소, 이거는 삭제시켜 버립시오. 이거 가정법에서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살짝 한번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부계약 취소 삭제해 버리십시오. 의미가 없다고 삭제한 겁니다. 그냥. 신분행위 취소, 혼인 취소, 이혼 취소, 입양 취소, 인지 취소, 파양 취소, 이거는 재산법에 있는 취소하고는 다릅니다. 가족법 쪽에 규정되어 있는데 혼인 취소는 소급표가 없고 이혼 취소는 소급표가 있고 입양 취소 소급표가 없는데 파양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와 인지 취소는 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원리만 터득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철회란 단독 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기 이전에 행위 자신이 그 효과 발생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장래를 향해서 그 행위를 없애는 것, 그걸 철회다라고 이름 붙여놨다는 겁니다. 학자님들이 법 조문이 이름 붙여놓은 거는 그냥 이름 붙여놓은 대로 그냥 읽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남의 이름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 했습니다. 효력 발생 후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다르다. 영업허락, 취소는 철회의 의미를 가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해제, 해지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만 특유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계약법 쪽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법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엉터리로 쓰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말하기 싫습니다. 그냥 자기는 뭐 완전히 뭐 좀 안다고 막 하는데 어욱 하는데 때리고 싶어 그냥. 약속된 언어입니다. 약속된 언어. 민법 교과서에서 이때는 이렇게 쓰라고 약속된 언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개절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효력을 처음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해제라 이름 붙여놨고, 해지는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유효한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케 하는 것을 해지라 이름 붙여놨습니다. 취소권 140조에서 취소권자로 우리가 앞에 봤던 취소 사유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제한 능력자라도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한 의사에 따라 법률 행위를 한 후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하는 거 신의칙 위반 아니다.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할 수 있고, 물론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권이 있는 건 아니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 쓸 때마다 막 부차적인 거 다 안 쓴다는 것이 딱 알만한 때쯤 되면 이제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원리대로 보충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거기 무능력 하는데 제한 능력자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정 대리인은 지속권자입니다. 그러나 임의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지속권이 발생하면 그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지속권 없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지속권 행사를 요구하면 지속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수권을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가 이런 거 외우면은, 민법은 외우기 시작하면 외우고 또 외우면 다 외울 것 같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외우고 나면 또 외울 게 보여. 또 외우고 나면 또 외울 게 보여. 그래서 나중에 외우기 시작하면 민법은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막 느들느들해. 막 외운다고 오다가 10페이지 넘어가면 또 안 외워지니까 다시 돌아가 1페이지부터 다시 외워. 또 10페이지 오면 또 안 돼. 외우기 식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민법 교과서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읽어. 이해될 때까지. 194페이지. 제한 능력자와 또 무능력들인데, 제한 능력자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지속권을 승계한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승계인에는 어쨌든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이 있다 이거죠. 지속권도 함께 당연 승계받는 포괄 승계인에는 상속인, 합병법인, 포괄 수증자가 있고, 특정 승계와 관련해서 지속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속권 행사라고 수권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법률행위에 그 한 효과인 지속권만 떼가지고 너 해라,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취득한 권리가 취소 원인 전에 그 종료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 특정 승계인도 지속권자가 된다. 이와 관련돼서 해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직까지 완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용 논술시험이면은 완결되지 않은 것도 다수설, 소수설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시험에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에 있는 것만큼 쓸라 하다가는 그냥 그 과목 꽈락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법무사 시험으로 치면은 소장 작성 청구 원인 쓰는 부분이 옛날 사법시험 논술형하고 비슷합니다. 보증인에 의한 지소권 인정 여부,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지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승계인 아니다. 따라서 주 채무자의 지소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권 받은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이걸 취소해놓고 그 양수받은 제3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인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취소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라면 보호받는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양수인인 제3자가 취소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취소권 행사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취소한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취소 방법, 단독적 의사표시다. 특히 재판상 요구되는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경우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경우에, 예컨대 사기 강박을 당해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사기 강박 당한 자가 피고 사기 강박한 자를 대상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소송 제기 안 합니다. 취소권은 당연히 행사된 걸로 전제로 하고, 그냥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별지 목록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겠죠. 등기에 대해서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말소하라 하는 이유가 뭔데? 취소권 행사가 전제가 된 거죠.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취소권은 특히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구두로 해도 되고 문수로 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취소권 행사에 대한 증거를 못 남길 수도 있죠. 구두로 해가지고 녹음해도 되고 카톡 문자로 보내도 되고 이랬는데,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인 줄 모르면은 증거를 못 남기는 거죠. 그럼 취소권 행사를 소장으로 해야 되겠죠. 소장으로 할 때 청구 취지에 취소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취소했으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전 등기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말소 절차 또는 반환 청구, 그게 청구 취지에 들어가는 거고, 청구 원인에 왜 반환 청구하냐? 취소권 행사했다. 그럼 취소권 행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겠죠. 소장해가지고 주소 보정 명령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든지 해서 그 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취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중단시킬 때는 소장 접수 시에 소멸시효 효력이 발생하지만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래서 가장 자주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와 관련돼서 임차인이 차임을 주택이 몇 차라면 2기, 상가에 몇 차라면 3기인데 차임 연체했을 때 지소권 행사, 해지권 행사도 소장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취소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의사가 들어있으면 족하다. 취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취소 원인 진술 없어도 취소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야기 됐죠.
법률가들끼리는 법률 용어를 가지고 쓰지만 일반인들은 그거 모른다는 거지. 너 차임 몇 번 안 했으니까 그냥 나가달라. 뭐 그래 이야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뭐 차임 안 했으니까 나가달라. 해지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소장 뭐 준비 서면 쓸 때 자기 팻말 써달라고 네 팻말 아무리 그냥 국어적으로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판사님도 그거 모르고 그걸 법적인 용어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장 쓰는 거는 민사소송법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민법 가지고 쓰는 겁니다. 또한 판례는 법명의 취소를 당연히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좀 이야기했죠. 그러나 강박을 이유로 정려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이 한 정려인이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지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일부 취소의 가부 이거 차고 쪽에서 하고 왔습니다. 행해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역시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나머지 부분의 유지를 당사자가 의도한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판례도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조문에 있지만 일부 취소의 법리는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예를 들었는데 토지 매매 가격을 감정기관의 감정기록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감정기관이 착오로 가격을 높게 결정한 경우 가격이 초과된 부분만을 취소한 바가 있다. 전부 취소하면은 그 계약이 없는 걸로 해야 되겠죠. 초과된 부분만 취소하고 일반적인 뭐 시가에 따른 일반적인 적정한 감정가에 따른 매매 계약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제외시키는 특약이 된 그 부분은 매매 대상에 포함 안 된 겁니다. 이는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왜? 그 부분은 법률행위가 없는 거라는 거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을 취소하는 것인데, 그죠? 또 하고 취소 효과, 취소하면 그 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자, 이미 이행됐다면 원상회복,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된다. 그러나 혼인 및 입양이 취소된 경우나 그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고표 없다 했죠. 입양 취소 소고표 없습니다. 근로계약,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에 대한 해제는 소고표가 있고 계약에 대한 해지는 소고표가 없는데 취소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로 돌리는 건데 근로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소고표를 줘버리면 이미 근로는 이행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의 소고표를 부정하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그러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취소되기까지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사실적 계약 이론을 접목시키는 견해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법 쪽에 가면 합니다. 당사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와 같은 절대적 취소의 효과는 모든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계속적 계약의 경우 취소, 소고표 제한을 한다. 제한을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냥 취소의 소고표를 제한하자는 견해, 해지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소고표를 제한하자는 견해,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취소 행사할 때까지 그때는 사실적 계약 이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어쨌든 소급표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거. 지소시 이행급부에 관한 지소시 원칙적인 반환의 범위, 지소된 법률에 기초하여 급부의 실행이 이미 이루어진 때는 당사자들은 이를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때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 내용은 부당이득이다 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부당이득은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반환, 악의의 수익자는 전손해배상인데, 일단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 착오를 이루어 취소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어서 하면은, 매매 쪽에 가면은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수익권이 있는 이상 그 반대쪽에 있는 매도인도 선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대금을 받았죠. 그 대금에 대한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그것도 과실에 준해서 처리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이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 관계에 있다. 취소의 소급표와 물권행위의 효력, 이것도 물권법, 계약법 물권법 쪽에 가서 봅니다. 계약 해제 쪽에서 설명도 되고 물권법 쪽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시 제한 능력에 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제한 능력자는 악이더라 하더라도 현존 이익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 이익 현존의 의미, 이득을 얻음으로써 증가한 재산 또는 감소를 민한 재산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수익자가 이득을 얻음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액을 공제한다. 그 정도 하시고, 3번 적용범위 제한능력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은 제한능력을 원인한 취소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현존 판단 시점, 취소 시점이라는 거. 이 현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견해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상대방의 이익 균형상 무능익자가 현존 이익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다수설은 현존 이익이 추정되기 때문에 무능력, 제한 능력자가 현존 이익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판례는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이 추정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현존 이익 없음을 입증해서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판례는 그 밖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 추정을 부정하면서 반환 청구권자가 이익 현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에 유추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취소의 부수적 효과에 대한 정리.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취소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때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견해가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확대 적용 안 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다수설은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했는데, 요거 판례가 있다 했습니다. 앞에 쪽에서 표시를 했는데, 판례가 선택적 청구를 허용한다는 거. 사기 강박을 이룬 취소권과 하자 담보 책임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 즉 착오 취소권과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지금 현재 판례는 선택적 청구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나타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선택적 관계 인정한다. 판례가 했던 거 앞에서 본 거 한번 정리한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추인, 민법 교과서에서 이미 추인이라면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 결국에 이거는 취소권의 포기가 될 것인데, 이미 추인의 의,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즉, 이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에 취소권의 포기다. 이걸 민법은 이미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추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처분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추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범위 행위의 추인이라는 것.
198페이지 요건 방법. 요건 이미 추인권자가 추인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지 뭐.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되겠지 뭐. 결국에는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지속권자에 한정된다. 당연하겠죠. 이미 추인을 다른 말로 읽으면 지속권 포기라 있습니다. 지속권 포기하려고 하면 지속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속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1인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지속권이 없어지고, 그러나 지속 원인 있는 자는 그 원인 종료 후에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 추인권 행사 시기에 따른 제한은 받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됐을 때도 기간만 지나지 않았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 능력자가 지속권 포기하려고 하면은 능력자가 돼야 그 포기 추인할 수 있다는 거. 법정 대리는 그런 시기적 제한이 없다는 거. 추인은 지속 원인 있는 자는 원인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또 용어 때문에 한번 보면은,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그것을 벗어난 후 추인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다. 거기에 금치산자가 아닌 무능력자는 하는데 그냥 제한 능력자, 엄밀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할 것인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옛날 판례를 갖다 놔니까 그냥 옛날 용어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법정 추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원인 종료되기 전에는 그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 수 없다. 뭐 법정 추인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뭐 그런 건.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한다. 근데 무효행위 추인 경우에는 무효인 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추인권자가 추인하면은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이미 추인은 소급표가 없고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 이미 추인의 방법,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불효식 행위다. 사기 강박 당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한 자가 사기 강박한 자가 매매 대금을 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받더라. 그게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효과. 추인한 때로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범위의 추인 후 소급표 없다. 법정 추인 포함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볼만한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추인권자의 추인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 법상 그냥 추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단 이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추인의 요건, 추인 요건을 갖춘 후에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는 자는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 법정 사유, 추인 사유, 뭐 사례적 설명해놨는데, 미성자가 동의 없이 매매와 관련된 것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강제 집행, 이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지속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는데, 단 두 개, 이행의 청구와 5분에 있는 취소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요거는 지속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안 된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 안 되면은 보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민법은 외우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든지 용의 발톱을 잡고 이해하려고 시도를 해야 어느 순간 탁 한순간에 딱 잡히는 거지. 법정 추인의 효과.
옛날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내도 내 나름대로 머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 딱 공부하러 와가지고 민법책 가지고 외우면 되지. 막 정리 한번 해볼까.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니까 처음 공부할 때 20대 때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노트를 딱 준비해가지고 강유지 선생님 책을 딱 보면서 막 이제 나름대로 축약을 하고 하는데 책을 뺏기고 있어. 어느 순간 내가 미친 짓을 책을 뺏길 것 같으면 왜 뺏기고 그냥 책을 외우지. 책을 통째로 그냥 외우지. 사람들 이제 그때는 나도 초짜니까 외우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모르니까 외우지. 알면 외울 필요가 없죠. 내가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민법 교과서 누가 총을 들고 와 머리에 딱 총을 내가지고 민법 교과서 외울래 죽을래 이러면 그냥 싸라고 이야기해. 어차피 못 외울 거 뭘 쪽팔리게 외우려고 시도를 해. 근데 민법 교과서를 쓸래 죽을래 이러면 쓰면 되지. 그냥 물리에 따라 쓰면 되지. 원리에 따라 공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고 객관식 문제 치면서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나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래 한 적이 있지. 근데 아니 시험지에 다 있는데 그걸 왜 외우고 앉아있어. 시험지 보고 그냥 풀면 되지. 이거 되겠네 안 되겠네 풀면 되지. 주관식 문제 법전에 답이 다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법전을 못 보는 거지. 법전을 외운 거 뭔 의미가 있어. 법정 추인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각종 추인 비교, 취소할 수 있는 범인에게 추인, 그걸 이미 추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법정 추인, 하여튼 이미 추인과 법정 추인은 소고표가 없다. 일단 유효하게 다뤄온 것이기 때문에 소고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도 소고표 없었죠. 무효인 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성을 인정한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 행위 시까지 소급해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단죄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다수설은 무행위 추인을 운영하는데 판례는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고표 있는 거, 소고표 없는 거, 또 시간이 이렇게 다 갔네. 내가 항상 이런 표가 나오면은 내가 본인이 이해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는 자리이지 글자 따가 외우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보죠. 일단 201페이지 표 왼쪽에 무능력자, 즉 제한능력자의 취소, 착오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이게 본래적 의미의 취소죠. 본래적 의미의 취소, 소고표 이다 계속 해왔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착오로 인한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소고표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 행위 시까지 소고표 있다. 됐고, 실종 선고 취소, 실종 선고 사망으로 간주되는데, 사망으로 돼 있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취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소고표가 없으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상한 게 돼. 법적으로 실종 선고 취소는 선고 시까지 또는 실종 기간 만료 시까지 소고표를 준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 소고표를 줘야 됩니다. 네, 근데 10억을 빌렸어요.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은 매월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을 할 거라고. 10년 동안 이자를 안 줬어.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서 소고표를 안 주면은 10년치의 이자를 줘야 돼. 그럼 10년치 이자 이게 얼만데? 원금보다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소고표가 애초부터 없었던 걸로 해야 이자도 다 없어질 거라고.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땅을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 수익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매도한 땅에 포함된 줄 알고 의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점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효취득을 딱 하는데 그 시효취득 소고표를 안 주면은 20년치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 시부터 시효취득 인정을 해야 20년 동안
사용료 안 줘도 되고, 물론 선의점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또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제권은 선택할 수 있던 시점까지 소급료가 있고, 채무인수의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 이것도 소급료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계적 상시소급까지 소급해 있고, 해제,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고, 약혼 해제는 일반적인 해제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혼, 쉽게 이야기하면 혼인 예약이죠. 예약. 소급해 있고, 이혼은 혼인해가 살다가 이혼해서 내보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혼 사유에 치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취소를 시키면 소급해 가지고 이혼했던 적이 없던 걸로 처리합니다. 인지 뭐 어디서 애가 하나 태어났다는데 당신하고 발가락이 닮았대. 그리고 보니까 발가락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인지를 해. 그래서 그게 본인의 아들이면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아들이었지. 인지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아들로 인지가 되는 거지. 인지 취소? 발가락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인지를 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지 취소를 하니까 이때까지는 자기 아들이었다가 인지 취소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 아들이 아니었겠지. 이거는 하여튼 사법시험에서 나와가지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 책들을 보면 그 입양 취소, 오른쪽에 보시면 입양 취소는 소급료가 없습니다. 혼인 취소도 소급료가 없습니다. 혼인 취소나 혼인이나 입양은 타인을 가족으로 만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자나 자로. 그래 놓고 취소할 때 소급료를 줘버리면 상속관계를 개인이 바꾸는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같이 살다가 내치는 혼인 취소나 입양 취소는 소급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지 취소를 그 비싸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걸 기발하게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인지 취소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들이 아니다는 걸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급료를 줘야 된다. 하여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혼 취소와 마찬가지로 파양 취소, 이거는 이혼이나 파양은 같이 살다가 내친 거죠. 취소하면은 소급해가지고 내친 적이 없던 걸로 만든다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상속 개시 시까지 소급료가 있고, 상속 포기도 상속 개시 시까지 소급료가 있고, 17번 그냥 지우십시오. 법에서 삭제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되기 때문에. 왜 별 의미 없느냐면은 뭐 부부 간의 계약, 뭐 부인한테 뭐 부인이 반지 사달라요. 뭐 내 반지 사줄게. 먼저 사줄래? 뭐 쓰자. 뭐 계약을 했지. 근데 뭐 한 몇 년 있다가 부인이 그때 사주기로 왜 반지 안 줘? 그러니까 남편이 야 없던 걸로 해.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조문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없앴다는 거, 소급표 없는 거, 미성계 영업 허락 취소 아까 이야기됐죠. 철회입니다. 부재재산관리 명령 취소, 부재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가지고 재산관리를 다 했는데 나중에 명령 취소해 가지고 소급료로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것 같으면은 부재재산관리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 해가지고 설립 등기 해가지고 법인으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럼 무수히 많은 사람하고 거래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취소해가지고 소급료를 쭉 뿌리면 무수히 많은 사람에 대한 권리 침해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고,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 했고, 뭐 약정으로 저끼리 소급표 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미 추인 법정 추인 소급표 없고, 제척기간 경과 더 이상 권리 행사 못하게 하는 거죠. 소급표 없고, 조건 성취 소급표 없는데 약정으로 소급표를 줄 수는 있고, 기한 도래에 소급표 없고,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일단 뭐 준정 혼인에 의한 뭐
뭐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건데 뭐 특별한 의미 없고 소고표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소고표 있나 없나가 판단돼야 되는 것이지 외워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권의 소멸하.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